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가 50을 기록하면서 이틀 전 탐욕에서 변경된 중립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2포인트가량 더 하락하면서 지난 한 달에 비해서 투자 심리가 다시 위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심리 위축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 그리고 미국 주택 가격이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다양한 징조,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업계들이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떠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암호화폐 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최고 42,225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올해 말에는 35,485달러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원화로 각각 5,500만원, 약 4,600만원 정도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FTX 붕괴와 미국 은행의 연속 파산이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강제장의 촉매제로 작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 완료,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더해서 결국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리플 홀더 분들에게는 가장 큰 호재는 리플과 SEC 소송인 만큼 암호화폐의 대장주격 비트코인의 상승이 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리플의 호재가 함께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제 EU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포괄 법안 미카를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517표, 반대 38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는데요. 미카가 의미 있는 것은 유럽 의회의 이번 입법이 코인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으로는 세계 최초라는 점입니다. 7월에 시행돼 미카는 코인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코인 자산을 잃을 경우 코인 제공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코인 플랫폼은 투자자에게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위험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물론 규제들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늘 엄격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규제는 불명확한 규제를 통해 리스크를 주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플의 국제정책 담당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이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보다 집행에 더 초점을 맞추는 사이 EU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진보적으로 접근해서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좌우창풍 바이낸스 CEO 역시 미카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한 유럽 의회 의원은 아마 반대표를 내실 텐데요. 미카는 시행도 전에 이미 구식이 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카는 약 3년 동안 준비된 법안이기 때문에 최신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입법 조치가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필요한 법들이 쏟아져 나왔겠습니까? 입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와 예산과 그리고 의회의 동의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할 텐데요. 해당 의원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입법은 그게 만들어지는 시점에는 또다시 구식이 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뭐든지 시행하고 보완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해가는 산업과 함께 생존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미카의 통과로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지 미국 상원과 하원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4달쯤 법안을 도입하고 신속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SEC가 패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를 다수의 판사가 SEC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4가지 사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리플 소송에서 판사가 SEC가 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던 점. 두 번째가 라이브러리와 SEC 소송의 판사가 규제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SEC를 비난했던 점. 세 번째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와 관련한 소송에서 판사가 규제 당국의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점. 마지막으로 보이저 소송 담당 판사가 SEC의 윤리와 행동에 대해 폭로한 것 등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판사의 판결 사례는 우리가 이번 청문회에서도 게리 겐슬러가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추상적인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많이 느껴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어쨌거나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면 또 하나의 전쟁은 AI를 둔 전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트위터의 API 요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하면서 트위터를 광고 플랫폼에서 제외했다는 소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동시에 머스크는 그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트위터 데이터를 사용해서 불법적으로 AI를 훈련했다면서 소송 시간이라고 트윗을 했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고 있는 오픈 AI에 대한 대항마로 여겨지는 XAI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인데요.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앞으로 10년 후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또 다른 소식이자 도지코인에 대한 악재인데요. 머스크의 화성 우주선 스타쉽이 폭발하면서 비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리플과 함께 도지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